방문 요양을 하다 보면 어르신들도 참 다양한 성향들을 가지고 계십니다. 오늘은 제가 현장에서 만나는 어르신들을 5유형으로 나눠봤어요. 어떤 유형의 어르신들을 폄하한다거나 그런 뜻이 아니라요. 우리가 어르신들을 좀 더 잘 알고 있다면 그 돌봄의 질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, 또 우리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자신들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만들어 보았습니다. 첫 번째는 굉장히 깔끔한 어르신입니다. 두 번째는 그와 반대로 아주 정돈이 안 되는 어르신입니다. 세 번째는 없어졌다고 자주 말씀하시는 어르신입니다. 네 번째는 너무너무 아끼는 어르신입니다. 다섯 번째는 요양보호사분이 앉아서 쉬는 것을 못 보는 어르신입니다. 이렇게 5가지 유형으로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. 첫 번째 굉장히 깔끔한 어르신은요, 집에 먼지 한 톨 있는 것을 못 보십니다. 굉장히 깔끔해야만 되는 거죠. 그 청소를 한 후에도 다시 걸레질을 하라고 하시고, 또 물기가 남았다고 또 다시 닦으라고 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. 주방 정리부터 뭐 이불 정리, 옷 정리부터 해서 그 모든 게 어르신의 깔끔함의 그 눈높이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근무하시는 요양보호사분들은 매 순간마다 평가받는 느낌이 든다고 하십니다. 그래서 요양보호사분들이 자존감이 흔들려서 일을 못하겠어요 하는 경우가 좀 발생했었습니다.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이런 경우엔 어르신은 깔끔한 수준이 좀 높으시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처음에 정확히 그 어르신의 기준을 확인을 하고 그 기준에 맞춰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그 어르신께서 나의 스타일로, 근무자의 스타일로 오시는 일은 거의 없으시거든요. 그래서 그 깔끔함을 인정하고 서로 합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는 그와 반대로 굉장히 정리가 안 되는 어르신인데요. 물건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. 그리고 버리지 못하십니다. 공간이 어수선할 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심지어 물건을 주워 오시는 분도 계십니다. 현장을 보면 신문이나 비닐 이런 빈통들이 좀 쌓여 있고요. 그 정리를 해놓고 가도 다음날 오면 다시 또 쌓여 있습니다. 이런 댁에서는 요양보호사분은 답답하죠. 왜 이렇게 하시지? 내가 정리해놓은 대로 있으면 좋겠는데 다음날 오면 다시 원상복구되니까 굉장히 좀 근무를 할 그 마음의 힘을 좀 이렇게 잃어버리십니다. 그런 분들은 왜 그러실까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비우는 것에 대해서 상실감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. 그리고 밖에 있는 물건도 갖고 오시는 이유가 채우는다는 그런 감동도 갖고 계시고, 또 외로움이 많을수록 물건이 많이 쌓여 있는 경우도 보았습니다. 이것은 뭐 비단 어르신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좀 그런 게 없잖아 있죠. 어떻게 대응할까요? 이런 경우에 한 번에 바꾸려 하지 마시고요. 동의받고 조금씩 이건 놔두실 건가요? 이렇게 여쭤보고 해야 되는데 사실 그거 쉽지 않습니다. 책에는 이렇게 물어보라고 되어 있는데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. 그래서 그냥 그분은 그 모습 그대로 차라리 인정해 드리는 것만이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. 위생적인 것만 좀 처리해 드리고 건강에 해로운 것들만 좀 정리해 드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실상 저희 가다 보면 교과서하고 다른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. 세 번째는 무조건 없어졌어 라고 하시는 어르신입니다. 누가 가져갔다고 의심하시고 여기 놓는데 없다고 하시고 또 반복 질문을 계속 하십니다. 이거 못 봤냐 이렇게. 그런 현장은 요양보호사분이 의심받는다는 생각을 하니까 기분이 굉장히 나빠지시겠죠.
그러니까 당연히 억울할 거고, 그러면 스스로는 방어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럴 때는 병원과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보였습니다. 물론 그렇게 생각이 오게 된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.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고, 그 오래된 이유들이 있을 텐데요. 병원에 가셔서 상담도 하시고, 또 인지에 관련된 검사도 하시고, 또 처방도 받으시고, 그럴 때는 보호자와의 상담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. 보호자분들은 가끔 만나기 때문에 사실 잘 모르시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논리로 설득이 안 되고, 감정부터 먼저 안정을 시켜드리고 나서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자, 이런 식으로 이제 유도해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. 네 번째는요, 아끼는 어르신. 현장에 많이 계시죠? 너무너무 아끼십니다. 음식도 아끼시고 물건도 아끼시고 정말 물방울 하나도 아끼십니다. 주방에서 물 이렇게 쓰려고 하면 아끼라고, 수도 끄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, 또 따라다니면서 전기 불 이렇게 끄시는 분도 계십니다. 낡은 물건도 재사용하시기 때문에, 심지어는 행주가 정말 너덜너덜 해도 다시 빨아서 쓰시려고 합니다. 그거 우리가 버렸다가는 큰일 납니다. 그래서 새 물건은 보호자들이 이렇게 사다 드려도 쌓여 나가죠. 요양보호사분들은 너무 답답하신 거죠, 그런 상황들이. 그리고 위생도 걱정이 됩니다. 왜 그러실까요? 우리 어르신들께서는. 지금 연세가 좀 많은 어르신들은 다 전쟁 세대잖아요. 전쟁을 거쳐 나오면서 극심한 가난도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니까 그런 결핍의 기억이 있어서 그렇지 싶습니다. 이럴 때는 어떤 대처가 좋을까요? 그 아끼는 것에 대해서 존중해드리고 설명도 해드리고, 이건 건강 때문에 바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라고 또한 되어 있습니다, 모범 답안에는요. 그런데 현실에서는 잘 안됩니다. 책과 현실은 달라서 정말 안됩니다. 그래서 이런 모범 답안이 통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물론 하겠지만, 그게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인정해 드리고 갑니다. 전기불 아끼시면 같이 아껴드리고, 물 아끼시면 그냥 아껴드리고, 위생이나 건강에 관련된 것들은 좀 안 보실 때 씻고 이렇게 하거든요. 또 다섯 번째는 요양보호사가 쉬는 걸 못 보십니다. 계속 일을 시키십니다. 우리가 3시간 또는 4시간의 그런 근무 시간인데요, 주방 정리 쭉 해놓고 나서 앉으면 그거를 그냥 못 두고 보시는 거죠. 뭐 정서적인 지원 이런 거를 해드릴 수도 없고 받을 생각도 없으시고, 오로지 3시간 내내 뭔가 일을 해야만 되는 그런 현장의 모습입니다. 그분들은 또 왜 그러실까요? 또 그렇게 했을 때 요양보호사분들은 정말 탈진되죠. 그리고 나를 너무 소모품 다루듯 하시는 그 어투에서 정말 억울한 감정들이 축적이 되시거든요. 어르신들은 왜 그런 반응을 보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. 너무나 열심히 살아온 세대시다 보니까 쉬는 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. 지금 어르신들이 젊은 시절에는 주 5일째 이런 거 없었잖아요. 주 6일, 주 7일 동안 거의 일하면서 한 달에 뭐 2-3번 쉬면 다행이다 싶었고, 밤 10시, 11시까지 일하시던 그런 세대였거든요. 그러니까 정말 너무 서로의 그 눈높이가 다른 거죠. 이럴 때는 어떻게 또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? 3시간 내에 해야 될 범위에 대해서 다시 또 설명을 해드리고,
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수밖에 없더라고요. 그리고 또 솔직히 말씀드리는 것도 필요해요. 오늘 제가 청소를 좀 많이 해서 어르신 팔이 좀 아파요,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서 설득을 해 나갈 필요도 있죠. 어르신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. 어르신이 요양보호사분을 특별히 힘들게 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어서 그러시는 것도 아니고, 단지 그분들의 마음속에는 30대, 40대, 50대의 그 젊은 시절의 기억이 있으신 거예요. 그러니까 몸은 이미 힘들어지는 나이가 되었지만 아직 그 젊은 시절에 대한 그 향수가 있다 보니까 그 대리만족이라도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우리도 가끔 그런 이야기 할 때 있잖아요. 나 때는 말이야.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. 어르신들은 만나는 사람들도 점점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이야기할 대상이 잘 없으시죠. 그러다 보니 하루에 유일하게 만나는 요양보호사분들한테 그런 감정에 묻는 것들을 이렇게 내놓을 때가 좀 많았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감정적인 그 탈진, 그 누수가 올 때가 참 많죠. 서로를 그래서 잘 받아들이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. 어르신들은 연세가 드시면서 정말 바뀌지 않으십니다. 그래서 저는 이 일을 하면서 마음에 소원이 하나 생긴 게 뭐였냐면 말랑말랑해지고 싶다였어요. 완고해지지 않고 말랑말랑한 예쁜 할머니가 되고 싶다, 이 생각을 했거든요. 우리는 이걸 미리 이제 보고 학습을 해 나가니까 저를 비롯한 이런 돌봄 영역에 있는 분들은 나이가 더 들어서는 정말 예쁜 어르신, 예쁜 어른이 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현장에서는 어르신도 더 많이 이해해드리고, 또 어르신들께서는 요양보호사분들을 좀 더 잘 배려할 수 있도록 그 중간 역할을 하는 보호자분들과 또한 기관에서 서로 잘 협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도 현장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